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진성님의 동물 홍채 인식부터 서버까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스피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저의 세션을 들어주러 오셔서 되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물 홍채 인식부터 서버까지 발표를 맡은 정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에 앞서서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S전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파이썬을 접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다음 주면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이제 다른 동물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은 그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로서 제가 이제 회사 퇴근하고 주말에 계속 틈틈이 개발해서 만든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 내용은 처음에 아이리스 리커그니션, 에이전트 앤 서버, 애니멀 아이리스 리커그니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목적은 파이썬으로 동물 홍채 인식을 만든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 홍채 인식을 제가 왜 개발하게 되었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동물 홍채 인식을 만들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집에서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하였고 집에 있었기에 인식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기견 보호소들에 연락을 해서 겨우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처럼 반려견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혹은 버려진 유기견들은 주인을 다시 만난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T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여 반려동물 홍채 인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홍채 인식은 반려동물의 홍채를 카메라로 찍어 이거를 신분증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표나 다른 기타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이 없더라도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채 인식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홍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아이리스, 퍼필, 스크렐라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렐라는 보통 흔히들 말하는 눈의 흰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사람과 동물 모두 홍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막이 보이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한 번쯤 개나 고양이 다른 동물들을 보시면은 흰자가 보이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의 무늬이며 동공 주위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고 이에 따라 홍채의 면적도 변하게 됩니다. 홍채의 가장 큰 특징은 변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홍채가 다르고 좌우의 홍채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채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인식 알고리즘은 홍채의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로서 홍채가 같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에서는 약 10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저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체 인식 기술별 오류 확률에 대해서 조금 봐보겠습니다. 홍채는 한쪽 눈이 10억 분의 1 정도의 오류 확률을 갖고 지문은 1000분의 1, 목소리는 0.1%, 얼굴은 1에서 1.3%의 오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생체 인식 기술과 비교를 하여 보아도 홍채 인식이 가장 변별력이 높고 보안성이 높습니다. 즉 많은 수의 동물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높은 홍채 인식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홍채 인식 기술이란 누가 처음 발명을 했냐 하면은 영국의 존 더그만 박사가 1991년 원천 특허로 세계 최초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채 인식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거를 로컬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특징 추출, 그리고 바이너리와 이제 패턴 저장과 비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비교하는 디시전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은 많은 수학적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수고 솔직히 공식만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2차 적분, 2차 미분, 뭐 그의 행렬 등 다양한 수식들이 존재하는데 솔직히 이걸 다 이해하고 계산하고 코드를 구현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찾던 도중에 오픈CV를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넘피라는 패키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홍채 인식을 개발할 때 파이썬 3.52 그리고 오픈CV 3.4 넘피 1.14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채 인식을 개발할 때 특히 필요한 것이 카시아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홍채 인식을 하면 실제로 이게 잘 구현이 됐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홍채 이미지가 필요한데 홍채 이미지는 이제 중국의 카시아스라는 그 생체 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채 이미지, 지문, 여러 가지 생체 정보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물에 대한 홍채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사람으로 먼저 구현을 하자고 하였고 카시아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픈C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CV는 게리 브래드스키에 의해 1996년 인텔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며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등 다양한 알고리즘 지원과 C++, 자바 등의 다양한 언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CV 파이썬은 C++ API를 파이썬으로 랩핑하여 거의 C++과 같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피는 수학 연산을 위해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이며 행렬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코드는 간단하게 오픈CV로 홍채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본 결과입니다.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넘피 행렬에 다음과 같이 각 픽셀에 대한 크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알고리즘을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 노이즈 필터링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에는 다양한 노이즈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노이즈들은 이미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필터링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픈CV에서는 다수의 필터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홍채 인식에서 사용될 필터는 솔트 앤 페퍼 노이즈, 그러니까 소금, 후추 노이즈 제거에 효과적인 미디안 필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필터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K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 K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로서 맨 오른쪽에 행렬을 보시면 이제 3x3 행렬입니다. 이런 행렬 값을 집어넣게 되고 K 사이즈는 항상 홀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오픈CV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오픈CV가 그림이 솔트 앤 페퍼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미디안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이즈들이 제거되고 오픈CV 무늬와 그리고 오픈CV 마크만 남게 됩니다. 그럼 홍채 이미지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K 사이즈를 21로 주어 적용을 하게 되면은 동공 주위에 보이는 흰 점 같은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동공의 형태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동공 검출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미지에서 홍채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채 영역에서 동공의 영역을 뺀 부분이 순수한 홍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실제로도 이 동공만을 분리해서 홍채 영역만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동공은 경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전 노이즈 필터링에서도 보셨듯이 노이즈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동공의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노이즈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공을 찾기 위해서는 오픈CV에서 제공하는 허프서클이란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허프서클은 다음과 같은 여러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파라미터들은 민 디스턴스, 그러니까 검출한 원의 중심 간의 최소 거리입니다.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원들이 검출이 되고 크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원이 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라원은 이제 엣지 디텍션을 하기 위한 캐니 엣지 검출기를 사용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인데 이 값 또한 적절한 값을 주셔야 합니다. 작은 값을 주게 되면은 너무 많은 엣지가 검출이 되고 너무 큰 값을 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엣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람2도 적절한 값을 주셔야 되는데 이 값은 검출된 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카운팅 값입니다. 이 값 또한 이제 크게 많이 주시면은 이 어느 정도 검출된 원이 이게 맞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실제 반환되는 원들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민 라디우스라는 것은 이제 원의 최소 반지름, 맥스 라디우스는 원의 최대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동공을 찾는 코드를 첨부해 놨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누누이 강조해 드렸는데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 밸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적절한 파라미터 밸류를 찾는 것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눈 사이즈도 다르고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실제로 파라미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코드상에서는 저희가 미디안 필터를 이용할 때는 커널 값을 7을 주었고요. 그 외에 이제 원간의 최소 거리는 100, 파라미터 1은 70, 2는 30을 그리고 반지름과 맥스 반지름은 20에서 45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검출하면은 동공만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홍채는 어떻게 구현하냐? 홍채는 실질적으로 동공보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고 허프 서클을 이용해서 이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실제로 제가 카메라로 영상을 받아들여서 프레임별로 테스트를 하였고 거기서 동공과 홍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카시아스 이미지 2,500장 기준으로 했을 때 99% 이상의 검출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네임에 있는 그 HDist 뭐 소수점 자리에 있는 값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해밍 디스턴스의 값이고 이게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 값이면은 이제 본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허프 서클을 통해 홍채 영역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였고 이를 갖고서 홍채 영역의 값들을 추출하여 2차원 배열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사각형화해서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그 오픈CV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미지인데 불구하고 330과 300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최근 문서에는 바뀐 것을 며칠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픈CV에서 제공하는 리니어 폴라 함수를 이용하면은 왼쪽과 같은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제 화살표,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를 넣어주고 변환을 하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 보이는 값은 왼쪽에서 약간 굴곡처럼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중심값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생기는 왜곡 현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왜곡 오픈CV에서 제공하는 함수도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픈CV에서 사용하는 리니어 폴라 함수가 반환되는 결과값은 저희가 넣어준 반지름 크기만큼의 원이 그 직사각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크기 그대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과 같이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늘어난 형태로 되고 이는 엄청 큰 왜곡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오픈CV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다시 재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구현을 해서 왼쪽과 같이 왜곡이 적은 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홍채 인식에다가 홍채 이미지에다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디텍션 이미지는 홍채 이미지에 노이즈 필터링하여 블러링 효과를 준 것이고 거기에서 동공과 홍채를 검출하였습니다. 이걸 리니어 폴라 함수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썹과 눈꺼풀은 노이즈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동공은 제가 따로 잘라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홍채 영역을 구하면은 여기서 특징을 추출해야 합니다. 특징은 픽셀의 크기 값이 아닙니다. 픽셀의 크기 값은 빛이나 다른 외부 영향의 요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특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채의 무늬, 즉 방향의 페이즈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추출 방법에는 2D 가버 필터, 웨이블렛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D 가버 필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더그만 박사가 이용한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픈CV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고 아래 리니어 폴라 된 이미지를 웨이블렛을 통해 변환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방향에 대한 무늬 특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특징들은 대부분의 실제 넘피에 적용되는 배열의 값이 복소수입니다. 즉 아날로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과 비교를 위해서는 바이너리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혹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레벨을 설정해서 어느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5라는 값이 들어오고 레벨을 1에서 2 사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에서 지정한 레벨 1이 되는 거고 2.1에서 3 사이의 값을 들어오면은 레벨 2라고 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레벨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그만 박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360도를 4분면하여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하여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오른쪽 코드와 같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밸류 값에 복소수 값을 넣어주고 아래 포문과 if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특징을 구하고 바이너리화까지 시켰으면은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게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밍 디스턴스란 같은 비트 수를 갖는 이진 코드 사이에서 대응되는 비트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입니다. 즉 각 비트끼리 x와 연산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A와 B는 약 3개의 비트가 다릅니다. 즉 해밍 디스턴스는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이미지 캡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약간 파이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은 홍채 인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부록으로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선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인 이미지로 홍채 인식 알고리즘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뭐 핸드폰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로는 빛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홍채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 센서 크기, 이제 시그널과 노이즈 조건들에 따라 6대의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20개의 렌즈, 4개의 적외선 LED를 조합하여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였고, 초근접거리는 5cm부터 35cm 내에서 자유롭게 거리별로 홍채 인식 테스트를 해 보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리와 최적의 카메라를 찾아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캡처는 솔직히 얘기해서 홍채 인식 기술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홍채 인식 회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카시아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찍힌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제가 찍으면서 흔들리고 초점이 없고 그런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란 블러가 없고 초점이 잘 맞고 이미지 안에 동공과 홍채가 찍혀 있는 이미지입니다. 왜 좋은 이미지를 얻어야 되냐면은,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은 오인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른쪽 같이 나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엉뚱한 원을 찾게 되고, 그 엉뚱한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 대한 부하를 줄 수가 있고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이미지를 얻는 걸 통해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많은 프레임 중에서 단 하나의 좋은 이미지만 캡처를 하여 서버로 전송을 하여 서버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이미지의 3요소 중에 저는 블러 디텍션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러 디텍션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허로 낼 예정이라 공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블러 디텍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러 디텍션이란 이미지에 흐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라플라시안 함수라는 게 오픈CV에도 존재하는데, 이 라플라시안 함수는 이미지 가로 세로에 대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2차 미분한 값이며 엣지를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라플라시안 밸류가 클수록 선의 경계가 뚜렷하고 블러가 적은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블러리 값은 197이고 이미지가 딱 보셔도 흐린 것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좀 더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블러 값이 라플라시안 밸류가 268로 제가 설정한 스레스홀드 값 200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1800이랑 엄청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그 라플라시안 밸류는 이렇게 직선이나 강한 선이 있으면은 높은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라플라시안 밸류를 이용한 디텍션만 이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여러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하여 이게 좋은 이미지인지 또 블러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채 인식을 처리해주는 에이전트와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은 제가 이러한 아키텍처를 갖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에이전트와 앱, 웹이 있고 이들은 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앱, 웹,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며 각각의 하는 역할도 다르고 접근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로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API 게이트웨이를 연결해서 여기서 통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커그니션이라는 서버는 홍채 인식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CPU 작업이 많아 서버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리드 성능이 좋은 NoSQL 몽고DB에 생체 정보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서버에서는 유저의 관리, 홍채 정보 검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키텍처를 크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기 위한 구성으로 삼고 그 현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패키지들은 서버에서는 크게 디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장고, 포스트레스, 몽고DB,
그리고 로고폰 몽고라는 것과 폰 넘버 슬라이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맨 아래 있는 두 패키지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파이큐티와 파이 인스톨러를 사용하면서 그 파이 인스톨러 3.11이 아마 최신 버전일 텐데 여기서는 파이큐티 5.11.2 버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USB 적외선 카메라로 이미지를 얻기 위한 윈도우 프로그램이고 커맨드 실행이 아닌 직관적인 GUI가 필요해서 파이큐티를 이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베타 버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버전에서는 로그인 뷰와 메인 뷰를 구성을 하였고 메인 뷰에는 이제 카메라 화면과 정보 입력 및 출력 창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파인스톨러 익스트랙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크립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뷰에서 보여주도록 이제 Q스레드와 이제 오픈CV 이제 카메라와 통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DB 스키마는 이와 같은 구성으로 장고를 이제 커스텀하여 이제 유저 모드를 사용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폰 넘버 필드라는 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패키지를 활용하여 이제 폰 넘버를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니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유저와 포린 키로 연결을 하였고 바이오메트릭스 아이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몽고DB의 실제 생체 정보가 저장되고 반환되는 유니크 아이디를 저장하여 원톤 필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생체 정보는 몽고DB에 저장되는데 몽고DB에 저장을 하게 된 이유는 라이트 리드 속도가 SQL보다 빠르고 홍채 정보는 홍채 패턴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 A, B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와서 1대 N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 성능이 엄청 좋아야 하며 그리고 또 스키마가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정보가 아직 현재 명확하게 기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고D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바이오메트릭스에 보시면은 바이너리된 코드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고폰 몽고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파이썬 로깅을 실질적으로 몽고DB 파일이 아닌 몽고DB에 저장할 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그 몽고DB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든 부분인데 저기서 입세션 부분을 보시면은 로깅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몽고DB에 아래와 같이 그 에러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로고폰 몽고라는 게 이제 시스템 장고 서버가 시스템이 시작하거나 리커버리돼서 리부트 됐을 때 몽고DB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커넥션 페일을 뿜어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버라이딩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였고 만약에 커넥션이 연결이 안 되면은 파일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수정하였고 그 전체 코드를 아래와 같이 이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 앞에서 구현한 것들을 동물 홍채 인식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별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카메라별로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찍고 알아낸 것은 동물은 사람과 좀 다른 홍채와 동공을 갖고 있어서 기존 알고리즘이 좀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다시 개발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집 강아지를 찍었을 때 이렇게 동공과 홍채를 구분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저희 집 강아지인데 엄청난 사료와 간식을 바쳤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시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재생이 안 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찍히면 이미지를 초점이 맞으면 바로 찾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해내고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 많은 수의 반려견들을 테스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DB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DB를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 해외에서도 연구 사례는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국내에서는 제가 현재 거의 홍채 인식 동물 쪽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반려견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까 보신 동영상과 같이 5에서 10초 정도 이내에 인식을 하였고 DB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려견도 홍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파이썬으로 홍채 인식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더욱 파이썬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물 홍채 인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정진성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8분 정도 발표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FAQ를 한 4분 정도 받을까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은 건 잘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동물, 아까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도 홍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다를 텐데 그 다른 특징이 조금 뭔가 두드러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어떤 것들이? 조금 제가 바로 앞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맨 아래 이미지 보시면은 사람과 동물은 조금 다른 게, 동물에는 반사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시면 눈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이 들어오면 빛을 더 모아주기 위해 빛을 반사시켜서 앞에 망막에 맺히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둡거나 다른 데서 찍으면 이렇게 눈이 빛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는 사람의 동공은 3에서 6mm 정도 사이즈의 변화를 갖는데 실질적으로 동물들은 더 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디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채나 동공 사이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특징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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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는 우선은 존 더그만 박사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하고요. 저는 이제 국내 대학에 있는 학위 논문은 거의 전부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논문들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을 실질적으로 보시고서는 이해를 하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어느 논문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솔트 페퍼 윗을 네. 제거하는 이런 그 필터 적용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PPT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거기서 K 값이 21로 하면은 예. 그 K 값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K 값은 오른쪽에 있듯이 그 커널의 행렬의 사이즈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오픈CV 내에서 제공을 하는 값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이 그 행렬이 21 바이 21 행렬이 이제 각각의 그 자리에 이제 어떤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서 이제 행렬 매트리스 이미지와 매트리스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홍채 카메라를 사가지고 연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홍채 카메라를 사서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홍채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쪽에서도 테스트를 받지만은 동물하고 사람이 달라서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적외선 카메라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구한 적외선 카메라를 제가 직접 하드웨어를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분명히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하드에 대한 성능이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물리학적인 것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튜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사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카메라랑 다르게 이런 셀프 노즈가 나눠서 디자인한 건지 아니면 발표 간략화를 물론 저도 여러 필터를 이용하고 실제 동공을 찾는 데는 미디엄 필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빌레터럴 필터도 있고 뭐 가우시안 필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빌레터럴 필터 같은 경우 이제 경계를 좀 스무스하게 하고 뚜렷한 경계를 남게 해준다고 해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디엄 필터가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약간 필터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상세하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예. 디지털 사용하면 오히려 경계가 약간 흐트러지는 경향을 같이 보이는 것같아요. 예, 예. 혹시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보시는 분이 너무 위에서는 혼자 인식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어떻게 사용자가 좋아하는지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필터를 하나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필터를 사용한 거에 바로 필터를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힌트를 드리자면은 동공과 홍채를 따로따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지 같은 이미지로 계속 블러링을 해서 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홍채 경계 같은 경우는 더 약하고 실질적으로 동물의 경우는 공막이 없기 때문에 홍채 경계가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정진성님의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해주신 정진성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